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다 더 나은 사랑과 행복을 위한 채널 사랑과 행복입니다. 오늘은 챗GPT에게 사랑과 행복을 묻다 중 챗GPT에게 사랑을 묻다 편입니다. 챗GPT는 사랑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챗GPT한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 챗GPT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사랑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대개는 상대방에 대한 강한 연결과 애정, 관심, 존경, 신뢰, 희생,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등의 감정과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랑은 종종 성적인 끌림과 연관되어 이야기되지만 사랑은 성적인 요소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 친구, 애완동물 등 여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챗GPT가 정의한 사랑에서 사랑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부분이 인상 깊어가지고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챗GPT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인간의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몇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어주며 우리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사회적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소통, 협력, 헌신 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인간의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은 우리가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대상에 대한 감정적 결속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랑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삶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네, 이 챗GPT의 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말을 참 잘하죠? 이어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 챗GPT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는 몇 가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친구나 가족을 통한 소개.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취미나 관심사를 통한 만남. 공통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스포츠팀에 가입하거나 동호회나 그룹 활동을 참여해보세요. 세 번째, 온라인 데이팅 앱. 현재는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데이팅 앱들 중 취향에 맞는 앱을 선택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네 번째, 이벤트나 모임 참여. 지역 이벤트나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커뮤니티 이벤트나 모임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좋은 장소입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장소나 여행지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도시나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관심사나 취향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 사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질문을 했다면 그 다음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럼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이 챗GPT에게 해봤습니다. 그러자 챗GPT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함께 대화할 기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관심사나 취향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을 보여주세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질문을 던져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놀이동산이나 공원 등 즐길 거리를 같이 즐겨보세요. 함께 놀이동산이나 공원 등 즐길 거리를 즐기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놀이기구를 타거나 게임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허락 없이 강제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세요. 다음 답변은 좀 으잉 하는 답변이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번째, 건강한 경쟁을 시도해보세요. 건강한 경쟁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포츠나 게임에서 경쟁을 시도해보면 서로의 경쟁심을 자극하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을 공유하고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선택권과 허락을 항상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마지막 코멘트인데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가갈 때 나의 감정만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존중이 동반되는 다가감이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매너를 잘 알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신기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챗GPT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감을 갖기. 자신감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감 있는 행동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외모와 스타일에 신경 쓰기. 외모와 스타일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과 의류를 선택하고 청결하고 정돈된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경험과 지식 쌓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은 자신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거나 여행을 하며 새로운 문화와 인생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랑에 관한 챗 GPT의 답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시간을 갖고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사랑에 관한 또 다른 좋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다만 이 챗 GPT 사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챗 GPT는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에 대해서 정확한 출처를 알려달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 저자, 제목, 저널 이름, 호수, 쪽수 등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시해준 그 논문을 제가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좀 무섭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다 보니까 챗 GPT의 답변을 맹신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그럼에도 이 챗 GPT의 기능이 너무 훌륭하다고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이 챗 GPT를 지혜롭게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무섭기도 한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시킬까 상상조차 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인공지능 기술 앞에서 인간만이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 인공지능 전문가 중 한 분인 이 리카이프 역시 AI 슈퍼파워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AI 역량이 아무리 놀랄 만큼 발전해도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인간만이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의 벅찬 기분, 첫사랑에 빠진 기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친구의 따뜻한 온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느끼는 자아실현의 기분까지.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복제하기는커녕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만이 사랑을 주고받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기 원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행동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안다. AI의 사고력과 인간의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공존해야 한다. 이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 둘의 시너지가 탄생할 때 우리는 인공지능의 힘을 마음껏 누리는 번영된 사회를 누리면서 인간으로서 지닌 본연의 모습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글귀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 역시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사랑과 행복을 곁들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보다 더 나은 사랑과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